친자 불일치. 20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 남편과 친동생이 함께 숨겨온 비밀의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래는 45세,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남편 최성호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미래는 인테리어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아들 준우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난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미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4번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래는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성호는 그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만큼은 그랬습니다. 입양을 결심한 건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성호가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로 키우면 된다고. 피가 전부가 아니라고. 미래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합법적인 입양기관에 등록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웠고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다고. 서류상 친모는 미혼 여성이었고 친부는 미상이었습니다. 미래는 그날 밤 사진 한 장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 시기 미래 친동생 이수진은 해외 어학 연수 중이었습니다. 유럽 어딘가에서 언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아이 입양 소식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수진은 잘 됐다고, 언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우가 집에 들어온 첫날 미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무서워서 몇 번이고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성호는 그날 유독 오래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말이 빨랐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미래는 그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임신이 안 됐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어른들 사이에서, 동네 지인들 사이에서 종종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입양한 아이 맞아? 이모 빼닮았는데? 미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닮는다고 했습니다. 정이 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성호와 수진 그리고 준우 셋이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호가 돌아와서 별일 없이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그날 밤 미래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계산대에서 직원이 가족분들 참 닮으셨네요 라고 했다고. 웃기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래는 그냥 웃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우는 중학교 때부터 수진을 특히 잘 따랐습니다. 이모가 올 때마다 눈이 빛났습니다. 수진도 준우를 유독 챙겼습니다.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줬고 생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게 흐뭇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동생이 조카한테 각별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성호와 수진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미래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는 걸. 대화가 너무 짧거나 반대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원래 그런 것에 오래 집착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우가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헌혈 행사가 있었습니다. 준우는 처음으로 헌혈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혈액형 확인서를 꺼내들고 미래한테 보여줬습니다. B형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종이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은 O형이었습니다. 성호도 O형이었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 B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헌혈 당일 검사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 결과도 B형이었습니다. 재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미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2번 다 B형이 나왔습니다. 미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고.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혈액형은 유전자를 따르는데 2명 모두 A요. 유전자를 가진 O형이라도 자녀는
AA, AO, O 중 하나여야 했습니다. B형이 나오려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비유전자를 가져야 했습니다. 미래는 O형이었습니다. 성호도 O형이었습니다. 입양아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형이 아니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가 미래의 머릿속에서 다른 질문을 끌어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상 친모는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친부는 미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서류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준우 입양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는 당사자인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본인 요청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현재는 제3자 열람이 제한된다고. 미래는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 성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성호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래는 재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준우가 B형이라고, O형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성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입양하잖아. 우리 피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호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기색 없이.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입양 당시를 되짚어봤습니다. 기관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성호가 매우 빠르게 결정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입양은 신중하게 수차례 면담을 거치는데 성호가 그때 유독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당시엔 성호가 자기를 위해 빨리 아이를 안겨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미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뜻 없이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준우 입양하던 그 해에 유럽 갔었지? 언제 갔다 온 거야? 수진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 6개월 있었던 것 같다고. 미래는 준우가 입양기관에서 연락 온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수진이 유럽에 간 것도 그해 초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돌아온 건 준우가 집에 온 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진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래는 유럽에서 고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이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윤곽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준우 입양 직전에 성호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식 기관 말고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미래가 합법적인 기관을 고집했을 때 성호는 그래, 그게 맞다며 물러섰습니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 미래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날 밤 준우가 잠든 뒤 혼자 앉아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우가 2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호, 미래, 준우 셋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사진에서 준우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성호를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입양하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닮은 걸까? 미래는 핸드폰에서 수진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준우 사진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입술선이 같았습니다. 미래는 그 2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다음날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정확히 확인하려면 DNA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준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자면 하는 거지하고 넘어갔습니다. 성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미래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출근을 했고 성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과거를 뒤졌습니다. 수진이 유럽에 갔던 그 해, 성호가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당시엔 회사가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유독 수척했던 것, 그냥 고생했나 보다 했습니다.
수진이 준우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준우를 들여다보다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눈이 빨개져서 나왔습니다. 미래는 수진이 감동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됐다고 울었나 보다 했습니다. 열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첫 문장을 듣는 순간 그 다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성호 씨와 최준우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미래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미래는 말했습니다. 나 지금 DNA 검사 결과 받았어. 수진 쪽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미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랑 준우는 친자 아니래. 그리고 잠깐 뒤 물었습니다. 수진아, 준우 엄마가 누구야? 전화 너머에서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답 없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확인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봐야 할 것 같다고.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임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성호 오빠가 언니한테 아이를 주면 어떻겠냐고 먼저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불임으로 힘들어하니까 잘 키워줄 거라고. 미래는 그 말을 들으며 물었습니다. 성호가 먼저 말했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성호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입양을 제안한 것도 성호였습니다. 빠르게 결정한 것도 성호였습니다. 합법적인 기관에 서류를 넣되 특정 아이가 배정되도록 기관 직원에게 손을 쓴 것도 성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성호 오빠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전부터였다고. 남자친구가 따로 있으면서 성호와도. 미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테이블 위에서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준우를 몰래 언니한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 아이를 성호 아이인 척 숨기면서 언니 곁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미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오며 언니하고 불렀습니다. 미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20년을 살았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래는 그날 밤 성호 옆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잠들었습니다. 미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과 성호. 성호가 먼저 제안했다. 기관 직원에게 손을 썼다. 20년 동안 둘 다 알면서 아무 말 없이 살았다. 그리고 준우. 아무것도 모르는 준우가 내일 아침 밥을 먹으러 내려올 것입니다. 미래는 그 생각에서 멈췄습니다. 준우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성호도 넥타이를 매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밥을 차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이 두 사람과 2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준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학교 간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도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래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간자가 처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과정에서 남편이 기관 직원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입양 관련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은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시효 문제가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미래는 그날 오후 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래는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다고. 성호가 먼저 제안했다고. 기관 직원한테 손을 썼다고. 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원하니까. 수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남에게 줄 아이라면 당신한테 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미래는 그 말을 들으며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였다.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성호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와 처제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아내한테 키우게 하면서 20년을 살아온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미래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성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석 달 뒤 시작됐습니다. 성호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거부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수진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세웠지만 미래 쪽에서 제출한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성호와 수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자와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성호와 수진 양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재산 분할도 미래 쪽에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준우는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미래가 직접 말했습니다. 준우가 성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수진이 친모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성호와 수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엄마는 몰랐어?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준우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미래와 준우는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다가 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고. 어디로든. 미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수진과는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준우가 보고 싶다고. 미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우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미래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20년 동안 미래 곁에서 자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미래는 한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호인지 수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뒷돈을 받고 아이를 배정한 입양기관 직원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미래와 준우는 반년 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날 준우가 짐을 나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데. 미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동네였습니다.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